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삶과 삶의 일치를 지향하는 학습자 중심 수업이라는 비전을 이러한 뜻에 함께하는 6명의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협력적 수업 설계 모형과 가이드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교육자 간 협력적 수업 설계를 통해 프로젝트 학습을 설계하고 경험한 것을 공유할 창덕여자중학교 이은상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입니다. 청소년들 역시 자신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프로젝트 학습이 학습자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OECD 교육 2030에서 강조하고 있는 행위 주체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대체로 실제성, 맥락성, 복잡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양상과 사회 현상이 그러하듯이 학생들이 풀어야 할 그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은 매우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학교에서 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해결해야 하는 그 프로젝트는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프로젝트를 개별 교사가 진행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중등학교에서는 개별 교과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프로젝트, 특히 복잡성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또 실행하게 하는 데에는 교사들 간의 협력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사 결과에 따르면 테크놀로지가 학교 수업 상황에 많이 도입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교사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고 또 학생들이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경험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창덕여자중학교는 그동안 원격 수업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협력의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자 중심의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뜻을 함께 했고요. 이러한 뜻에 함께하는 6명의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2020년 4월 프로젝트 학습을 협력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력적 프로젝트 수업 설계에 참여한 선생님들의 경험은 모두 다양했습니다. 또 선생님들이 수업하고자 하는 수업의 철학과 그리고 수업의 관심사 역시 다양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첫 번째로 한 것은 이 팀이 이곳에 모인 목적과 비전을 합의하고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삶과 삶의 일치를 지향하는 학습자 중심 수업이라는 비전을 도출했고요. 이 비전을 통해서 주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학습 방법을 설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저희 팀은 주제를 설정하고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그리고 수업 목표를 결정하는 분석 단계, 그리고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에 대한 설계, 그리고 학습 자원을 결정하는 설계 단계,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수업을 공동으로 실행하고 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단계, 그리고 이 팀의 활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과 효과를 살피는 학생 평가 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원격 수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이 원격 수업 상황에 가장 최적화된 방법을 찾아 나가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했고 그 자유롭게 제안된 의견들을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 수업 설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친구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과목에서 이것들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탐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7차시에 걸쳐서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탐구를 했는데요. 먼저 수학 시간에 소인수분해의 원리를 이용해서 각 개인들의 특성을 탐구했고, 그 다음 이 개인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어떤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역할 갈등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탐구했습니다. 그 다음 이런 갈등 상황에서 개인이 겪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체육 시간을 배웠고, 이것들을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비폭력 대화법에 대해서 도덕 시간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보건 시간에는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행동 차이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시간에는 이 전체 흐름에서 중요 단어로 나왔던 핵심 키워드들의 영어 어원을 살펴보고 또 우리나라 어원과 정의와 또 비교해 보면서 이것들을 철학적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은 갈등 상황에 대한 인물을 선택해서 그 학생에 대한 상담 일지를 쓰는 형태로 이 프로젝트의 산출물을 내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같은 갈등 상황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현명하게 해결해가는 방법을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수학 시간에는 소인수분해를 왜 하는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일과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눠지지 않는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소인수분해는 수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서로의 친구를 이해하는 분석 과정에 저는 이 소인수분해를 활용하였습니다. 자신의 특성을 먼저 분석하여 소수에 대응을 시켰고요. 그래서 자신만의 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만들어진 수를 다시 소인수 분해하여 친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인수 분해한 결과에서 공약수를 찾을 수 있어서 그 공약수를 통해서 친구와 나와의 공통된 특성이 무엇인지를 찾아봄을 통해서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공감하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공통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친구와 자신 간의 차이점을 찾게 됐고 이를 통해서 친구를 이해하게 되는 폭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사회 수업에서는 역할, 사회적 지위, 그리고 역할 갈등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었는데요.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문제 상황 속에 나타난 인물들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역할, 그들이 갖고 있는 역할 갈등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이 역할 갈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탐색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도덕과 수업에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맺게 되는 다양한 인간관계 가운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겨날 수밖에 없는 크고 작은 갈등의 문제를 마주하여서 아주 수동적으로 회피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그 이분법적인 대응으로부터 벗어나서 조금 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법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수업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폭력 대화법은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마샬 로젠버그에 의해서 제안된 의사소통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갈등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의 행동을 이렇게 비난하기보다 그 상황에서 내가 느꼈던 어떤 감정, 정서, 느낌, 그리고 그 정서가 일어나게 된 이면의 내 욕구를 그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공감적인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대화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간의 연결성이 확보된 이후에는 격앙되었던 감정이 차분히 가라앉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여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안을 통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지혜롭게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체육교과에서는 건강 부분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친구와의 갈등 관계에서 오는 신체적 변화, 감정적 변화 등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알아보고 서로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건교과에서는 평상시에 원래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관계교육이에요. 자칫 학교 성교육에서는 생물학적 선만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일 이성교제를 하게 된다면 내가 이성 친구와 원하는 성행동과 원하지 않는 성행동이 있잖아요. 그걸 미리 생각을 해보고 이성 친구와 원하는 성행동에 차이가 나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을 올바르게 잘 해결하지 못하면은 자칫 성폭력으로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성 친구 간에 원하는 성행동의 갈등 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도덕 시간에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충분히 배웠잖아요. 그래서 보건 시간에는 그것을 복습하는 기회를 삼고 주장하기와
거절하기로 들어가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아이들이 연습까지 해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진행한 영어 시간은 앞선 6차 시에서 다루었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성격, 관계, 소통이라는 단어의 라틴어 기원을 알아보고 또 이것의 영영사전 의미를 해석해 보았는데요. 단순히 해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한국어 정의, 또 나름대로 정의한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어는 보통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 과정만으로도 이 단어가 철학적으로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전반적인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는 학생들은 그 가상의 갈등 상황에서의 인물을 한 명 선택해서 그 인물에게 상담 일지를 작성하는 과제를 했습니다. 이 과제에는 학생들이 배웠던 요소들 중에 2~3가지 이상의 요소를 포함해서 상담 일지를 작성했어야 되는데요.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배운 내용들을 통해 이 갈등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자신만의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보건교과는 사실 건강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건강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 속에 여러 분야에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교과 혼자 가르치는 것보다는 다양한 교과와 연계해서 가르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협력체 설계 과정에서 제일 처음의 시작은 팀 비전을 설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팀 비전을 설정함으로써 생각을 하나로 모으게 되고 협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수업의 목표와 수업의 내용을 선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네, 학생들이 답변해준 이 어떻게 보면 수업에 대한 성찰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굉장히 복잡성이 높은 이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다른 수업에서는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지혜로울까 그런 최적 지점을 계속 자기 자신이 고민해가는 그 구성의 과정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비록 매우 힘들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굉장히 보람도 있고 이 친구의 문제를 내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어떤 효능감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사고하는 능력도 많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응답의 반응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실제로 내가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정말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한다. 즉 실생활로의 전이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었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온라인 학습 환경 설계는 학습자의 편의성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 프로젝트 학습은 좀 분산된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때 학생들은 각 수업이 언제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되는지 명확히 알아야만 이 프로젝트의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개의 팀을 온라인에 만들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채널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각 채널은 각 차시의 수업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은 언제 정확히 어떤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지 혼란스럽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채널 안에는 전체 수업 프로젝트 맥락에서 과연 2차 시의 수업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 수업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수준의 프로젝트 수업을 개별 교사들이 설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들을 교사 간의 협력을 통해서 설계하는 것도 현실에서는 그렇게 익숙한 것이 아닌데요.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 수업 설계는 협력적 수업 설계 모형과 가이드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협력적 수업 설계 모형은 사람과 사람 간의 협력, 그리고 사람과 도구의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도출된 모형인데요. 프로젝트 설계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물론 현실에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설계에 담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참고하시는 교육자분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이 모형의 일부 내용들을 선택하셔서 응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내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프로젝트 학습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특히 에듀테크가 학교에 도입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선생님들께서는 더 확장된 학습 환경을 설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발표가 더 좋은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교육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